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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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팔팔한 인생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폭넓은 정보를 드리려고 여러 분야의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권영원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영상의학과는 거의 한 번씩은 들르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같은 영상의학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오늘은 CT, MRI 이런 이제 영상 진단 장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의사들이야 CT, MRI, 엑스레이가 뭔지 차이점인지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아마 일반인들은 사실 내가 CT가 뭔지 왜 CT를 찍어야 되는지 MRI를 또 왜 찍어야 되는지 아마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엑스레이 제일 많이 하는 검사죠. 엑스레이는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2차원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 몸을 투과하는 엑스레이를 써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차원 사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찍는 건 이제 골절 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이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엑스레이 사용하는데 돌아가는 엑스레이 튜브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 엑스레이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동안 얻어진 사진을 다시 컴퓨터를 통해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 개 슬라이스로 자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층을 얻어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MRI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이고 그 자기장 내에서 우리가 고주파를 줘서 우리 몸에 있는 물 분자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신호를 얻어서 그것을 다시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서 나오는 그 초음파가 우리 몸 안에서 반사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그 연조직들 그리고 뼈 그리고 인대, 힘줄, 신경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제 MRI하고 이제 그 초음파는 방사능이 전혀 없다.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생각에는 MRI가 가장 세밀하니까 MRI 지금 다 알 것 같은데 왜 굳이 CT를 찍고 또 MRI를 찍고 하는 건지.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검사가 이제 뭐 엑스레이 그리고 뭐 CT, MRI, 초음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누가 더 우월한 검사다, 뭐 나쁜 검사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잘하는 게 있고 CT가 잘하는 게 있고 MRI나 초음파가 잘하는 것들이 각각 있는데요. CT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일단은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검사가 수분 이내에 이제 일어난다는 게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회 같은 것들을 다른 조직들이랑 잘 구별을 해주기 때문에 미세골절 같은 것들을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연조직이라 말하는 거는 근육이라든지 뭐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신경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별해서 보여주는 능력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검사일 때는 MRI를 찍어야만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CT가 알아보니까 조금 더 싸더라고요. 좀 CT를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MRI 너무 보험도 안 되고 좀 너무 비싸잖아요. 네, 정말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권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많은 경우 이제 정형외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크게 척추 환자분들이 계시고 관절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척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척추관 내에 있는 신경들이라든지 척수들이 잘 보여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C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신경들이 눌려 있거나 뭐 이런 척수에 어떤 변화들이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MRI를 사실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관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힘줄이라든지
이런 인대들이 이제 구별이 잘 될지 CT만으로는 이제 구별이 잘 안 될 뿐더러 이제 보이더라도 거기에 뭐 염증이 있는지 부었는지 뭐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CT로 알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 질환들에 있어서 인대나 이런 연골들의 문제를 볼 때 MRI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이제 막상 환자분들한테 뭐 MRI를 한번 찍어보세요, CT를 찍어보세요 하고 그러면 한 2분 중에 1분 정도는 이거 CT 찍으면 이거 암 걸린다는데 이거 찍어도 되냐고, 나는 CT 안 찍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단순 촬영이라고도 부르는 엑스레이 검사랑 CT는 둘 다 그 방사선을 사용하는데요. 방사선을 사용할 때 물론 그 방사선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영상 검사들을 할 때 그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득과 그 검사 때문에 엑스레이의 피폭됨으로써 증가할 수 있는 암의 그 발생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 그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뭐 한 20mSv 내외의 그런 피폭량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런 피폭량들이 사실은 아무런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1년에 피폭되는 양이 이제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한 2.5에서 뭐 3mSv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피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강한 피폭량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고려하면은 CT도 필요할 때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그 폐쇄공포증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연구용으로 한번 그 뇌 MRI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연구용으로. 네. 네. 실험지처럼 찍었었는데 한 시간 정도 MRI 기계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계속 이제 하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왜 환자분들이 폐쇄공포증이 있으시면 이걸 못 찍는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제가 누워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힘든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막 숨이 콱콱 막혀가지고 이러다가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던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곳에 계속 오랫동안 있으니까. 난 좀 무딘 건가? 나도 찍어봤는데 전혀 난 모르겠던데. 예, 난 하나도 모르겠던데. 소리도 막 나가지고 무섭다고 네, 굉장히 하더라고요. 시끄럽고 네. 기계가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둔한 게 좋은 면도 있네요. 정원장님 둔하지 않으신데. 나도 굉장히 예민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둔했네. 뭐 MRI 한 번에 그냥 탁 찍으면 좋은데 사실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가 보험이 웬만하면 다 되는데 MRI는 정말 보험이 안 되잖아요. 왜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보험이 안 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복지부에 얘기하라 이거. 사실 이제 초음파도 그렇고 이제 MRI도 그렇고 일부분 이제 급여화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 MRI도 이제 척추 이런 거가 이제 비급여했던 것이 이제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좀 최신 기종으로 검사하는 병원도 있고 좀 그런 이제 옛날 장비로 검사하는 병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장비하고 MRI 네네. 구형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어떤 차이가요? 차이가 자기장에다가 이제 고주파를 쏴서 이미지를 얻는데 갖고 있는 이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이미지가 더 잘 나와요. 네, 좀 더 그 해상도도 좋아지고 이런 그 대조도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막상 환자분들한테 MRI를 찍어보자고 하면 이렇게 꼭 MRI를 찍어야 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환자들이 갑자기 이제 생긴 통증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좀 이제 만성인 경우에 이제 주로 찍게 되죠. 보통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뭐 단순한 뭐 타박이나 이제 근육통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한 달 지나서도 계속 아프다. 최소한 3개월 넘어가는 통증은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이제 급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응급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찍죠.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이 변하면 이제 그때는 한 달 전이라도 다시 찍어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증상이 뭐 이런 증상이었는데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갑자기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갖고 있는 그 진단 자료로 검사를 하게 되면 치료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이 갑자기 변했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죠. 정형외과 가면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영상 원장님을 이렇게 저희가 병원에 모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환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제 MRI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찍어갖고 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병원에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영상의학과 판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영상의학과 판독은 또 비용이 추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니 왜 의사가 그런 것도 못 보고서 왜 돈 비용 들게 하냐고. 그러면 저희들로서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애매한 거는 좀 더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훨씬 더 유용한데 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료도 안 보셔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장님. 보통 대학병원에 있으면 저희는 이제 지하 1층에 창문이 없는 곳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죠. 불 꺼놓고 학생 때 이렇게 판독실 가면은 불 꺼져 있고 그래서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예. 요즘 이제 켜놓고 하는데요. 모니터들이 좋아져서. 또 이상하게 창고랑 같이 있어. 영상학과로.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기술이 발전하는 거랑 같이 영상의학은 항상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상의학이 발전한 만큼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없던 병들, 잘 모르던 병들, 원인이 뭔지 모르던 병들이 이제 원인이 점점 많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이제 그런 데 보면 뭐 MRI나 CT 같은 거를 이제 찍어서 자기가 이제 집에서 보관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럼 이제 그런 걸 갖고서 올려놓고 뭐 이렇게 이거를 좀 뭐 판독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자가 판독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인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너 전문의한테 여쭤보는데 보통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사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굉장히 진단이 어떤 병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병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진에 보이는 모습들이 이제 이런 나쁜 질병이랑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랑 어떤 경우는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더더욱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섣불리 병이 아니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오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위험한 병이 있는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나쁠 수 있는 병이랑 또 굉장히 이제 괜찮은 상태랑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일 때는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판독을 하게 되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판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타박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타박상이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이제 지켜볼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 몸에 뭐 칼을 대야 된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이면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판독을 하게 돼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 영상효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CT, MRI, 뭐 초음파까지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